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박사입니다. 여러분 1967년도에 영화가 되었던 대자객이란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 전에 영화가 되어서 저도 잘 모르는 영화입니다. 네, 자객은 아시죠? 자객.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 자객. 자객은 나쁜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니까요. 그런데 사마천은 사기에서 5명을 뽑아서 자객열전이라는 걸 짓습니다. 자객열전. 이 자객이 뭐길래 열전에까지 기록을 해야 되느냐. 참 파격 중에 파격이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드릴 사람은 그 자객이 5명인데 그 중에 하나 섭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정이란 자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 누이와 어머니를 몰래 모시고 제나라에 가서 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나라. 백정이 뭔지 아시죠?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하는 이런 백정으로 조용히 살았는데, 그때 이게 한나라 시대, 한무제 한나라가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에 그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나라의 애후라는 그 왕,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밑에서 권력 다툼을 하던 엄중자라는 사람이 그 현누는 애후의 숙부이자 제상입니다. 권력 다툼을 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나라로 들어가서 이 자객열전에 나오는 섭정의 사람 댐댐이를 듣고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무려 황금 2000냥을 가지고 가서 사귀게 되는데, 이 섭정이의 어머니 그 회갑잔치 같은 그러한 그 큰일이 있으면 이 황금을 갖다 주고 사귀려 했으나 이 섭정은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은, 내가 제나라에서 백정으로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누이 모시고 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 양식을 벌 수가 있다. 이 돈을 내가 안 받겠다 하고 몇 번의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거절하겠습니까? 이게 웬 돈이냐고 덥쑥 받아먹고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 망정 받아먹고 말죠. 그래 놓고 대가성 없었다고 마구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해지니까 이 엄중자가 섭정에게 사람 하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하나 죽여달라고 살인을 부탁하는 점. 자기의 그 팔자 타령을 하면서 이놈을, 현누를 꼭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섭정은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봉양을 해야 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 목숨을 남에게 의탁할 수가 없노라. 그러니 나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엄중자 당신의 그 제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어머니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섭정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같이 미천한 백정놈에게 정말 높은 고관대작에 수레 타고 가마 타고 종자 잡히고 다녔던 엄중자가 찾아와서 친구로 사귀며 나의 존재감을 한껏 이렇게 높여준 그 자체가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이 엄중자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제의했던 그 현누를 죽여달라는 그 부탁은 내가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거절을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도 다 치렀고 이제는 누이도 시집을 출가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돌볼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제의를 받아주겠노라.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나같이 비천하고 비루한 정말 저자거리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모고지나 비트는 이 백정인 나에게 와서 당신이 친구로 대해줬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의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내의 대장부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현누를 죽이러 가는데 엄중자가 날쌘 용사, 힘센 역사들을 붙여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기밀이 누설되고 기밀이 누설되면은 거사를 단행하기도 전에 발각이 돼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된다. 혼자 가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현누에게 다가갑니다. 마침 현누가 당상 위에 앉아있고 이 자객 섭정이는 현누에게로 곧바로 직진을 하여 현누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많은 호위무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예상치 못하고 또 전혀 예기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자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이 섭정이가 호위무사들마저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섭정이가 현누와 호위무사를 죽이고 나서 자신의 그 신분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결을 하는데 어떤 상태로 죽느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낫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눈을 자기가 찔러서 눈 하나를 빼버리고 얼굴에 자상을 내고 도저히 형태로 봐서는 자기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체를 저자거리에 걸어놓고 탐문 수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신고해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너무나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천하의 소문이 나자 이 섭정이의 눈이 누이가 서병인데 서병 이 누이가 이 소리를 듣고 분명히 내 동생이 했을 것이야. 내 동생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고 그 저자거리에 와서 시체를 확인해 보니 자기 눈에도 자기 동생이라는 그 확신은 없어요. 얼굴만 봐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를 보니 자기 동생이 맞아. 그러면 몰래 가면 이 누나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동생의 사나이다운 기계를 칭찬하면서 자신도 그 옆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섭정도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섭정의 누이도 정말 여장부였다. 정말 여장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마천이 이 자객 열전이라는 것을 지어서 이 자객을 이렇게 정말 나라를 움직이는 크나큰 큰 인물 반열에 올려놓는 이유는 이 자객도 인의 예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인의 예지가 있었다. 근데 이게 플러스해서 자객들은 신의가 있었고 그리고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의와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무슨 관리소장, 평화의 집 관리소장인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서 죽은 걸로 보인다. 여러분, 송충이도 이렇게 안 죽습니다. 송충이도. 온갖 미물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줄을 예를 들어서 거머리가 자기 피 빨아먹다 죽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가 앉아있는 그 상태 그것만 잘 촬영해서 나오면은 금방 단서가 잡힌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며칠이 지났습니다만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고착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을 제가 방문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나는 걸로만 보면은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이제 국민들은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도 기가 안 막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합니다. 예를 들면 원전을 폐지를 해도 태양광으로 대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밋빛 환상을 계속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정부 R&D 사업으로 예산만 해도 제가 알기만 해도 거의 2천억 가까이 썼는데 아직까지 결실이 나오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도 6개월이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그것이 10년 동안 2천억,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천억을 투자를 해도 유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연구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정부 예산을 타서 계속 연구를 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연구할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와 같이 기가 막히는 세상인데도 기가 안 막히는, 기가 통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섭정이가 자기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죽은 이 사건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뭐 쉼터의 그 소장이 뭐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이렇게 졸아서 야, 어떻게 여러분, 제가 말이 콱 막혀요. 그건 그렇게 죽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이 자객일전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한 게, 사마천은 왜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버릇이 됐어요. 사마천은 왜 이 자객이라는 이 나쁜 사람,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대의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을 죽이는 이것을 어떻게 사기 자객 일전이라는 곳에 이렇게 실었을까 하고 제가 깊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마천은 이 자객을 통해서 인의 예지와 신용에 대한 그 전통적인 가치를 이렇게 다시 들추인가 아울러 정말 벌레 같고 송충이 같은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정말 자객들이 던졌던 그 비수와 같은, 그 비수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를 그 벌레 같고 송충이 같은 그 당시에 지도자, 권력자, 이 세상의 지배자의 가슴을 향해서 깊게 던지는 사마천의,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자객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아름답고 계속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자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사기관 이거 담당했던 사람들 전부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좋은 세상 오면은 다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를 다시 밝혀내야 해요. 지금 30년 전, 50년 전 거도 지금 뭐 계속 밝혀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수사기관 이 사람들요, 정의감도 없고 정말 소명감도 없어요.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뭡니까? 중간층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해도 바로 수사해서 바로 알리는 게 현재 대통령을 정말 보필하는 공직자로서의 그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각종 외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대통령 뜻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다 호가호위하는 그 밑에 인간들의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확률이 더 많아요. 저도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젊은 날을 그 밑에서 보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은 그런 지시 안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자기 위세, 정말 여우가 말합니다. 호랑이를 등에 업고 어흥 하는 그 소리를 자기 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장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피땀 흘린 노력을 다 뭉개버리고 적폐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정말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당태종이 그 위징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떠한 신하가 되려고 하는가? 위징이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충신은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양신이 되겠습니다. 그 참 이상하네. 충신은 뭐고 양신은 뭔고? 충신은요, 그 황제 폐하 하는 대로 가만히 놔뒀다가 마지막에 뭐 큰 거 하나 잘못 잡아서 아니 되옵니다 하고 직언했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충신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청사에 충신의 이름을 남길지언정 황제 폐하에게는 오명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충신입니다. 그럼 양신은 뭔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터놓고 아래고 터놓고 이 건의를 들여가지고 정말로 이 천하의 질서가 올바로 잡혀가게 그렇게 하는데 오점이 되지 않도록 저는 황제 폐하를 보필하는 그런 신하로 남겠습니다. 정말 당 태종 시대가 얼마나 치세했습니까? 중국 천하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 인민들이 살기 좋은 그 시대, 외세의 그 침략을 받지 않고 정말 강한 군대를 가졌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북방의 오랑캐들 계속 침범했습니다마는 그 시절에는 감히 어느 누구도 그 영토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시대, 그 시대에는 훌륭한 황제, 또 훌륭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받아주는 정말 그릇이 큰 대범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자글에 나가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듣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이 대통령께서 다 지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시간도 24시간,
우리같이 할 일 없이 이런 방송하고 있는 나도 24시간입니다. 아무리 앉아도 6시간은 자야 됩니다. 또 식사 하루에 3시간은 해야 됩니다. 다 빼버리면 시간 몇 시간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것까지 지시할 시간 없어요. 다 넘겨짚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나쁜 행적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우선 눈앞에 있는 권력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한 분이 잘해가지고 청사의 길이 남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윤모 씨 같은 경우에 신문지에 보기도 싫어요. 회계가 한 줄도 없었다. 그것도 그 사람 말인지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 전문 회사에서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이 나라 정말 지금까지 오기까지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민주 발전도 중요하고 또 국가를 지켰던 안보 발전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축, 이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경제 행위하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관계하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라 정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날씨는 좀 선선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